안녕하세요. 판매디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치대 준비의 핵심이죠. DAT 고득점을 만들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미국 치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평균 학부 GPA가 이제 3.67이고 DAT 평균이 약 440점. 예전 DAT 기준으로는 이제 20점 안팎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치대 지원자 중에 절반이 조금 넘는 약 51%만이 어딘가 한 곳 이상의 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GPA하고 DAT가 지원자 중에 최상위권던 학생들도 치대에 최종적으로 불합격되기도 했고 반대로 GPA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치대에 합격했던 학생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치대 입시의 점수 스펙이 전부였다면 이런 일은 없겠죠. 그만큼 이제 미국 치대 입시가 복잡하고 그 안에 전략의 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유학원들이나 국내 DAT 전문 학원들의 상담이나 뭐 네이버에 올리는 이제 그 정보들을 보면 부정확하거나 뻔한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고 구글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 똑같은 이야기들 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뻔한 내용들 다 걷어내고 미국 치대가 무엇을 보고 과연 학생을 선발하는지, GPA와 DAT가 미국 치대 입학사정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제 치대 합격 데이터와 그리고 거주지, 손재주, 재시험, 유학생의 핸디캡까지 정말 알아야 될 것들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의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미국 치대는 무엇을 보고 과연 학생을 선발할까? 그리고 두 번째가 점수만으로는 알 수 없는 미국 치대 합격의 숨은 규칙입니다. 세 번째는 DAT는 어떤 시험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점수가 과연 오를까? 네 번째가 DAT 네 가지 영역별 공부 방법과 그리고 판매드랩의 튜터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순서에서 이제 미국 치대가 무엇을 보고 학생을 뽑는지, 그리고 GPA와 DAT가 입학사정관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합격 데이터로 점수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치대는 성적만 보고 뽑지 않습니다. 하나는 숫자인 GPA와 DAT죠. 또 다른 하나가 메디컬 액티비티입니다. 치과 진료를 지켜보는 이제 쉐도잉이라든가 메디컬 발런티어, 리서치, 에세이, 추천서 이런 것들이죠. 한쪽이 약하면 다른 쪽이 메워주고 점수 쪽에는 이제 숨은 규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 치대는 전체 GPA만 보지 않고 바이올로지라든가 케미스트리, 피직스 같은 사이언스 과목만 모은 사이언스 GPA 또 따로 봅니다. 2025년 합격자들의 전체 평균 GPA가 3.67, 사이언스 GPA는 그보다 낮은 3.59였습니다. 두 번째, 미국 치대의 원서 시스템이죠. SS는 재수강을 해도 예전에 있던 이제 GPA 점수를 지우지 않고 처음 받았던 C 그리고 다시 받은 A 모두 평균에 넣기 때문에 미국 대학에서 1, 2학년의 성적 이것이 졸업까지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치대에는 의대에 또 없는 평가 요소 손재주가 있습니다. 손으로 작은 것을 정밀하게 다루는 능력인데 미국 이제 치과 의사들은 좁은 입안에서 정밀하게 작업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치대가 아주 진지하게 봅니다. 많은 치대가 면접에서 손재주를 어떻게 기르는지 묻는데 그림, 조각, 악기 연주 이런 것들처럼 손을 쓰는 취미가 좋은 답이고요. 벼락치기는 안 되기 때문에 1학년부터 꾸준히 길러 두어야 됩니다. 미국 치대 입학사정관들에게 이제 GPA와 DAT라는 게 단순히 성적이 아니라 치대 수업을 못 따라가거나 나중에 미국 치과의사 면허 시험에 떨어질 위험을 미리 지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먼저 이제 대학교에서의 GPA는 4년 동안 꾸준히 했다 이런 증거기 때문에 최종 평균만이 아니라 어떤 GPA 성적의 흐름을 또 입학사정관들은 함께 봅니다. 대학 1학년 때 흔들렸어도 올고나 이제 바이오캠 같은 것에서 이제 끌어올린 학생들은 회복력으로 좋게 보고 평균은 높아도 쉬운 교양만으로 채우는 학생들은 공부량을 못 견딜 거다. 이렇게 경고로 읽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최종 GPA가 똑같이 3.6이었다 하더라도 처음에 어떤 학생은 3.9에서 계속 떨어져서 3.3으로 떨어진 학생,
하고 3.2로 시작해서 3.9로 끌어올린 학생들을 이제 훨씬 더 좋게 본다는 거죠. 스스로 고쳐서 나아진 사람이 힘든 과정에서도 버틴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 1, 2학년 때가 이제 아쉬워도 계속 성적이 오르는 흐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DAT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대학에서 학점이 이제 후하고, 이제 대학들마다 GPA를 후하게 주는 것이 기준이 달라서 4.0과 3.5 이걸 그대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치대 지원자들을 이제 같은 잣대로 세우려고 보는데 이제 미국 치과협회 연구에 따르면 DAT라든가 GPA 같은 경우엔 치대 초기 학점, 학업, 임상 성취와 연결되기 때문에 잘 해낼 가능성을 실제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새 척도 DAT가 이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점수 체계도 바뀌고 그래서 이 새롭게 바뀐 척도에서 400점이 평균, 합격자 평균은 440점 정도, 경쟁력 있는 점수는 450에서 480점 정도고 위로 갈수록 1점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절대값보다 문턱 통과가 더 핵심이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치대의 최상위권 스펙의 학생들도 떨어지고 낮은 점수로도 합격을 하는데 이게 메디컬 액티비티의 힘을 보여줍니다. 면접까지 가는 지원자들은 대부분 이제 GPA 3.5, DAT 450점 이상으로 비슷한데 여기서 당락을 가르는 게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의 깊이 이런 것들이죠. 결국 이제 액티비티를 이제 몇 시간 채웠느냐가 아니라 액티비티 하는 동안 무엇을 느끼고 또 어떻게 학생이 달라졌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이 100시간을 이제 덴티스트 쉐도잉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봤다. 그냥 덴티스트 쉐도잉 그냥 그 참관만 했다고 적는 사람과 치과 공포증을 어르신들이 이제 마음 여는 과정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에세이 같은 경우에 적는 사람이 당락이 갈린다는 거죠. 또 많은 미국 치대가 컴퓨터로 기준 미달을 먼저 걸러내기 때문에 GPA와 DAT는 합격 점수라기보다는 이제 그 학생의 서류를 읽어볼지 정하는 1차 관문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높은 점수가 부족한 액티비티를 덮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GPA 3.9에 DAT 480점 상위권이면 액티비티가 약해도 학업 능력이 강점으로 읽혀서 치대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완벽해도 치과 진료를 본 경험이 전혀 없다. 이러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정밀한 직업이라서 환상만으로 온 학생이 중도에 그만두는 걸 경계하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학생 A는 DAT 470점, GPA 3.9 거의 만점인데 치과 경험이 거의 없었고 학생 B는 DAT 440점에 GPA 3.6 정도인데 2년간 치과 어시스턴트로 손기술이나 환자 응대도 익혔다.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합격이 학생 B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을 알고 손으로 하는 일에 맞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학생의 점수가 미국 치대 합격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좀 볼게요.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미국 치대에는 약 12,000명에서 13,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 그중에서 51%가 치대 한 군데 이상에 합격을 했고, 합격자 평균은 GPA 3.67에 DAT 평균 440점이었습니다. 이 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조합별 경쟁력을 정리하면 여기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안전권. 그래서 GPA 3.6 이상의 DAT 460점을 넘으면 합격자 평균을 확실히 웃돌기 때문에 이제 치대 학업 심사를 사실상 뭐 통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GPA의 바닥선입니다. GPA가 3.2 아래면 DAT를 아주 높게 받아도 도전 구간에 머뭅니다. 낮은 학점이 남긴 오랫동안의 이제 불성실했다는 의심이 시험 한 번으로, DAT 한 번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DAT의 바닥선인데 GPA가 3.8을 넘었어도 DAT가 410점 아래면 경쟁권에 그칩니다. GPA가 후하게 받았는데 표준 DAT 시험에서 증명하지 못한 지원자로 보기 때문이고요. 네 번째, 중간지대의 맞바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점수가 서로의 부족을 메워주는데 예를 들어서 GPA가 3.5, DAT가 처음 420점이면 표에 보시듯이 경쟁권입니다. 그런데 몇 달 더 공부해서 420점에서 470점을 올렸다. 그러면 같은 학점 줄에서도 경쟁력 구간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GPA는 그대로인데 위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이미 지난 GPA 대신에 지금 올릴 수 있는 DAT에 집중하다 이런 말의 구체적인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DAT를 올릴 때는 평균을 통째로 올리기보다 유독 약한, 나에게 약했던 DAT의 한 두 가지 섹션을 끌어올리는 것이 같은 노력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점수만으로는 알 수 없는 미국 치대 합격의 숨은 규칙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미국 치대 입시의 첫 번째 숨은 규칙은 미국의 어느 주에 사느냐가 치대 합격을 바꾼다는 겁니다. 미국의 주립지대들은 그 주에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기네 주 학생들, 즉 이제 인스테이트 학생들을 압도적으로 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트 캐롤라이나 치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해 합격 제한을 인스테이트 학생들에게 74건,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생들에겐 전혀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버드나 컬럼비아 같은 최상위 사립치대 같은 경우엔 어느 주 학생이든 골고루 뽑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에게 중요한 건데 이게 F1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모든 주에서 사실상 아웃 오브 스테이트 외부 학생입니다. 그래서 주립치대에서는 크게 불리한 거고 사립치대 위주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캘리포니아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의 주립에 강하게 지원할 수 있는데 같은 점수의 한국 F1 유학생들은 그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사립치대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지원할 치대 목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 치대 리스트업을 할 때 이 치대가 내 신분을 받아주는지 나를 아웃 오브 스테이트로 보는지 이런 것부터 확인해야 되고요. 이걸 모르고 공립 치대에 잔뜩 지원했으면 거의 대부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립치대 중에서도 국제 학생들에게 일부 자리를 여는 곳이 있긴 있는데 정말 정말 매우 적기 때문에 사립치대를 중심에 두고 개방적인 공립치대를 더 플러스하는 게 이제 현실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숨은 규칙은 치대별 합격률의 함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치대 지원자의 51%가 합격한다고 했는데 치대별 각각의 합격률은 훨씬 낮습니다. 개별 치대 한 곳이 평균 약 16% 정도고요. 인기가 높은 치대들, 경쟁률이 높은 치대들은 그 이하입니다. 왜일까요? 지원자 한 사람이 여러 치대에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인데 보통 이제 지원자들이 10개 이상 치대에 지원서를 내기 때문에 한 곳에서는 낮아 보여도 사람 기준으로 보면 51%가 붙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치대는 약 67개 치대가 있는데 이제 의대보다 훨씬 적고 정원도 보통 50명에서 최대 130명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몰리면 합격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낮은 숫자에 겁먹지 말고 자기 점수에 맞는 20개에서 25개 뭐 이 정도 어떤 뭐 그 도전, 적정, 안전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서 균형 있게 지원할 치대 리스트업을 한 것이 중요하고요. 도전은 합격선이 높은 곳, 적정은 비슷한 곳, 안전, 세이프티, 이거는 이제,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명문 치대만 쓰거나 안정한 곳, 하향 지원만 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생을 받아주는 치대 안에서만 짜야 되기 때문에 선택지가 더 좁죠. 그래서, 지원서 리스트업 하기에 이것들이 정말 전략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숨은 규칙은 DAT가 한 섹션만 낮아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DAT를 평균 점수로 보는데 치대 입학사정관들은 섹션별 점수를 다 각각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평균이라도 한 섹션이 푹 꺼져 있으면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죠. 특히 사이언스 세 과목을 모은 제 총 사이언스 점수하고 독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사이언스가 약하면 이제 치대 수업을 따라갈지 의심하고 이제 Perceptual Ability Test, PAT 테스트가 약하면 시술 적성을 걱정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 학생이 특히 주의할 것이 리딩 컴프리hension인데 영어 지문을 빠르게 읽는 능력이라서 이제 비원어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워하고 낮으면 또 환자 동료와의 소통 우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AT 평균이 똑같아도 섹션이 고른 학생하고 독해만 예를 들면 낮은 학생들은 치대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다르게 평가한다는 거죠. 후자는 수업과 환자 소통을 잘할지 의심받는 거고 그래서 강한 섹션을 1점 올리는 것보다 바닥인 섹션을 평균 가까이 끌어올리는 편이 같은 시간으로도 훨씬 유리합니다. 가장 낮은 섹션부터 찾아서 시간을 쓰는 게 균형의 핵심이라는 거죠. 네 번째 숨은 규칙은 DAT 재시험인데요.
점수가 이제 기대에 못 미치면 이제 거의 많은 학생들도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다시 봐야 되겠다. 시험을 다시 봐야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DAT는 한 번 본 뒤에 다시 보려면 60일을 기다려야 되고 12개월 안에 최대 4번, 3번을 넘겨서 더 보려 하면 또 이제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대가 학생이 치른 모든 DAT 점수를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낮은 점수를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오른 제시험이 노력의 증거로 좋게 읽힐 수도 있지만 거의 안 오른 제시험은 이 학생은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준비 방식을 또 그대로 둔 채 다시 보면은 점수도 거의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DAT 시험을 보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좀 자문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난번 시험 때하고 다르게 내가 준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점수가 목표하는 치대 합격선에 한참 얼마나 많이 못 미치는가. 그리고 또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나한테 지금 충분한가. 이렇게 세 가지 다 그렇다. 이렇게 보면은 좋은 선택일 수 있는데 하나라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은 차라리 그 시간에 메디컬 액티비티나 에세이 쪽에 시간을 쓰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또 2025년 3월부터는 DAT 정식 점수가 나오는데 약 3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점수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유효한 점까지 고려하면 원서, 치대 지원서, 시즌의 봄, 늦어도 여름 초까지는 시험을 끝내야 되고요. 시대도 먼저 낸 사람부터 심사하는 이제 롤링 어드미션이기 때문에 일찍 준비할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영상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DAT라는 시험 자체를 좀 뜯어볼게요.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대학에서의 어떤 과목이 DAT에 출제되는지, 왜 고득점이 그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점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지까지 데이터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AT는 제 외운 내용을 처음 보는 문제에 응용해서 푸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외운다고 점수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이 네 파트로 나누어지고 순서가 정해져 있고 문제는 이제 모두 280개입니다. 휴식 시간까지 합치면 총 5시간 15분을 걸쳐서 시험을 푼 거고 실제 푸는 시간만 4시간 15분이기 때문에 집중력과 체력을 함께 시험한다는 겁니다. 각 파트가 무엇을 보는지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표에서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서베이 오브 내추럴 사이언스, 자연과학 쪽이죠. 이쪽이 백문학이죠. 그래서 사실상 시험의 절반이라는 거, 그리고 손과 눈의 정밀함을 보는 PAT 시험이 학업 평균에는 안 들어가도 따로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PAT는 의대 시험에는 없는 치대 시험만의 특징인데 좁은 입안에서 정밀하게 작업하는 치과 의사의 직무하고 맞닿아 있다는 거죠. 점수를 읽는 방식도 알면 정말 좋습니다. 400점이 미국 전체 평균이고 합격자들의 평균은 440점인데 MCAT하고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갈수록 1점의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평균 근처에서는 몇 점 차이에 많은 지원자가 몰려 있어서 한두 문제로 순위가 크게 갈리는데 상단부에서는 한 문제를 더 맞춰도 점수가 잘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은 아주 높은 점수 사이의 미세한 차이보다 평균과 경쟁권 사이의 문턱을 넘었는지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절대값보다 어느 구간에 들어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DAT 준비에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데도 이제 적지 않은 많은 학생들이 잘 인식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DAT 문제는 실제로 미국 대학 2학년에 이수하는 치대 선수 과목, 프리레퀴짓 과목에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파트가 어떤 수업과 연결되는지 이제 표로 정리해 봤는데 표에서 보듯이 DAT의 절반이 이제 서비스 오브 내추럴 사이언스가 1학년, 2학년 때 듣는 바이올로지, 제너럴 바이올로지, 젠캠 아니면 올가닉 케미스트리 이런 것들을 거의 그대로 겹치진다는 거죠. 그 수업을 깊이 공부한 학생들은 DAT의 절반을 이미 준비한 거고 그냥 대충 흘려보냈던 학생들은 이제 DAT 때문에 이 방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PAT라든가 리딩 컴프리hen션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과목하고 연결되지 않아서 따로 준비 훈련해야 되고 quantitative reasoning 그 QR이죠. 이거는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수리 영역이죠. 그래서 DAT 준비의 무게 중심은 1학년, 2학년 때 사이언스 과목을 얼마나 잘 다져 놓았느냐 이것에 실린다는 거죠. 미국 대학에서의 성적은 좋은데 DAT만 유독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대학교 1, 2학년 때 이제 이수했던 사이언스 과목대로 깊이 공부한 학생들만이 유리하다는 거죠. 이 자연과학이
시험의 절반인데 그때 이수한 젠바이오, 젠캠, 올가닉 케미스트리 이런 것들이 DAT 문제에 출제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시험용, 단순히 이제 미드텀이나 파이널용으로만 공부했던 학생들은 DAT 준비할 때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고요. 둘째, DAT 시간은 짧은데 문제는 많습니다. 이 자연과학 섹션이 한 문제에 약 54초, PAT는 약 40초, 독해 지문은 하나에 20분뿐이기 때문에 아는 문제도 시간이 없어서 못 푼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푸는 훈련이 중요한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DAT, 단순히 어떤 그 아주 두꺼운 책이죠. 이론서 같은 것들만 보고 시간 재는 연습을 소홀히 합니다. 세 번째, PAT라는 낯선 과문이 있는데 도형을 머릿속에서 돌리는 공간 감각, 이건 어디서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오직 개인적인 반복 훈련으로만 오릅니다. 사이언스는 잘하는데 이 PAT 영역에서 깎이는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네 번째, 영어 독해, 계산기 없는 수리 영역이 발목을 잡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 이제 60분의 지문 3개를 빠르게 읽어야 해서 비원어민에게는 특히 불리한 거고 수리 영역은 기본 계산기만 주어져서 복잡한 계산은 손과 머리로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DAT가 4시간이 넘는 긴 시험이기 때문에 체력 싸움도 이제 체력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뒤로 갈수록 많은 학생들이 지쳐서 짧게 끊어서만 공부한 학생들이 후반에 뒷심이 빠진다는 거죠. 오래 집중하는 힘 자체가 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DAT 준비생이 자주 저지르는 손해가 큰 실수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학 수업으로 기초를 안 닦은 채 DAT 요약서로 처음부터 공부하는 학생인데 올가닉 케미스트리나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제 원래 대학에서 한 학기 이상 또 랩, 실험까지 하면서 익히는 내용인데 요약서를 몇 주 만에 머릿속에 우겨 넣으면 안다 이런 착각이 생깁니다. 조금만 비틀거나 함정 문제에 무너져서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만 2배로 쓴다는 거죠. 둘째, 어렵다는 말에 또 어떤 학생들은 1학년 끝나자마자 DAT 공부를 먼저 시작해요. 근데 아직 1학년 끝나자마자는 이제 2학년 때 공부하게 되는 올가닉 케미스트리나 아니면 바이오 케미스트리 같은 이제 상위 버전 과목을 듣지도 않고 DAT 공부를 한 건데 이러면 이해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좌절만 하고 쉽게 지칩니다. 거기에다가 말씀드렸죠? DAT가 점수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따두면 나중에 치대 지원서를 낼 때 DAT가 만료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봐야 됩니다. 세 번째, 기초는 약한데 문제풀이로만 점수를 올리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원리도 모르고 유형만 외우면 처음 보는 응용 문제 무조건 무너집니다. DAT가 응용 시험이라서 그렇기 때문이고요. 이 3가지 경우에 이제 교훈은 딱 하나. DAT는 순서를 지켜야 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먼저 사이언스로 기초를 쌓고 그 위에 실전 훈련을 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인 DAT 준비는 과연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미국 치대 합격자하고 치대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선수 과목, 특히 올가닉 케미스트리까지 대부분 마친 직후 2학년이나 3학년 이 정도 이제 여름 정도 된다는 거죠.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와 같고요. 이 시기가 최선인 이유가 있는데 미국 대학에서 이수했던 과목이 생생할 때이기 때문에 재학습할 필요가 없고 방학이기 때문에 온전히 DAT만 집중할 수 있고 또 치대 원서 시즌하고 맞춰서 점수가 딱 유효하다는 거죠. 반대로 또 너무 이르면 배우지 않은 내용하고 씨름하다가 지치고 유효기간 문제까지 생기기 때문에 어, 반드시 이때 맞춰야 될 거고 또 너무 늦으면 DAT 준비가 원서 접수와 겹치기 때문에 둘 다 놓친다는 겁니다. 다만 시험 날짜부터 잡지 말고 먼저 연습 시험으로 지금 실력을 재보고 나서 필요한 기간을 거꾸로 정하는 것이 정석이랍니다. 오늘 영상의 4번째 순서입니다. 그럼 이번 순서에서는 DAT의 각 영역별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 DAT를 또 혼자 준비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메디랩에서는 미국 치대 준비 학생들에게 DAT 학습을 어떻게 도와드리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AT 준비는 얼마나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DAT 공부 시간은 보통 250시간에서 400시간 정도, 기간으로 따지면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고 내 시작 실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습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프리리퀴짓 선수 과목들이 탄탄해서 시작 점수가 이미 높은 학생들은 3개월 안팎으로 250시간 정도로 목표에 달할 수 있는데 중간 때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 3개월에서 4개월
6개월, 그러면 시간으로 보면 300시간에서 400시간, 또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5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400시간 이상을 공부에 훌쩍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몇 시간 하면 되느냐보다 지금 내 점수가 몇 점 수준이냐, 이게 먼저라는 거죠. 시간 배분은 하루에 3, 4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4분의 3을 사이언스에 쓰고 나머지를 이제 PAT, 그다음에 독해, 수리 영역으로 나눕니다. 사이언스가 학업 평균의 절반이면서 이제 외울 양도 가장 많기 때문이죠. 처음 6주에서 7주는 개념을 다지는데 그 뒤로는 이제 실제 문제를 풀고 틀린 이유를 분석하는 실전에 무게를 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또 두 가지 함정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시간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공부 시간을 30에서 50%까지는 부풀려서 기억을 하고 하루 종일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집중은 3, 4시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앉아있던 시간이 아니라 실제 공부에 집중한 시간만을 카운팅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PAT하고 시간 재는 연습을 매일 곁들여야 된다는 거고요. 학교에서 안 배우는 PAT 같은 경우에 매일 조금씩 훈련해서 감이 붙을 수 있는 거고 아무리 개념을 알아도 시간 안에 푸는 훈련이 안 되면 시험장에서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방학에 두세 달 정도 국내 DAD 학원 숙성반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학원들의 커리큘럼이 보통 이제 토플이나 예전에 이제 SAT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학원 방식인데 DAT에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속성이 비효율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DAT 같은 경우에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대학교 1, 2학년 때 사이언스 과목들하고 오랜 실전 훈련으로 완성되는 건데 진도를 빨리 빼는 속성반, 국내 학원들의 속성반들은 강사가 요약해주는 강의를 받아 적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다 이해했다고 느끼는데 그게 사실 실력이 아니라 느낌일 뿐입니다. DAT는 스스로 풀어야 되는 시험이라 진짜 점수는 강의가 아니라 직접 풀고 틀린 이유를 분석하는 시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PAT라든가 독해 영역처럼 매일 훈련으로만 오르는 이제 파트 같은 경우엔 몰아치기, 벼락치기로는 안 잡혀서 속성반이 방치하게 된다는 거고요. 또 DAT를 직접 쳐보지 않은 그냥 일반 강사에게 배운 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DAT 문제집만 분석해서 가르치는 건 세 가지 위험이 있는데 첫 번째가 출제 기관, DAT 출제 기관이 오답을 만드는 방식을 몸으로 모른다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왜 그 틀린 답이 헷갈리게 되는지 이런 걸 직감으로 가르칠 수 있고요. 둘째, DAT 시험 운영 방식을, 운영 전략, 이걸 가르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는 그냥 대충 찍고 넘어갈지, 체력을 어떻게 배분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시험을 본 사람만이 안다는 거죠. 셋째, PAT처럼 실전 요령이 중요한 파트를 직접 올려본 경험이 없으면서 일반론밖에 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배우냐는 만큼 누구에게 배우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DAT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실수가 네 가지 영역을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인데 네 가지 영역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 다 잡으려고 하면 하나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떤 파트는 외워서 오르는 거고, 어, 이제 어떤 파트는 훈련으로만 오른다는 거죠. 먼저 전체 그림을 볼게요. 이 표에서 시간 배분의 원칙이 나옵니다. 비중이 가장 큰 이제 Survey of Natural Science, 자연과학 영역에 무게를 두고 학교에서는 안 배우는 PAT 그리고 유독 약한 파트에 매일 시간을 나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음 페이지부터 DAT 파트별로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파트는 시험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베이 오브 내추럴 사이언스입니다. 이제 바이올로지 40문장, 그다음에 제너럴 케미스트리 30문항, 올가닉 케미스트리 30문항으로 나누어지는데 핵심은 외운 지식을 처음 보는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제 공식보다 원리 이해가 먼저입니다. 과목마다 접근이 다른데요.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나오는 뭐 대사 과정, 세포, 유전, 제네틱스 같은 핵심 주제를 눈으로 읽기보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제 제너럴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어림과 암산 훈련이 필요하고요. 올가닉 케미스트리는 외우기보다 이제 반응 메커니즘을 손으로 직접 그려서 이해해야 되는 처음 보는 반응을 이제 풉니다. 무엇보다도 이 파트가 대학교 1, 2학년 때 수업하고 그대로 겹치기 때문에 그때 깊이 공부한 학생은 복습으로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됩니다. 개념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직접 풀면서 틀린 이유를 분석하고 틀린 문제를 따로 기록해서 반복해서 되돌아보는 이제 오답 정리 이런 것들이 강력하다는 거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PAT 영역이고요. 손과 눈의 공간 감각을 보는 파트입니다. 60분의 90문항, 한 문제에 약 40초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시간에 쫓기고 학교 어디서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누구나 다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오직 훈련으로 오르는 파트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연습하면 가장 확실하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부법의 핵심은 여섯 유형을 각각 다른 요령으로 익히는 건데 구멍에 뭐 물체가 통과하는지, 다른 각도에서의 모습, 뭐 각도 크기 나열, 종이 접기, 블록 면 세기, 평면을 접어 입체 맞추기 이렇게 뭐 여섯 유형인데요. 유형마다 접근이 다르기 때문에 각도는 기준선을 잡고 블록은 규칙적으로 세는 식 이런 나만의 방식을 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꾸준히 풀어서 눈에 익히는 것이 벼락치기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밖에 없고요. 처음엔 느려도 반복하면 눈이 3차원을 빠르게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또 40초, 한 문제당 40초 뿐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유형에 매달리다가 이제 쉬운 뒤, 그 문제를 놓치지 않도록 안 풀리는 문제는 과감히 찍고 넘어가는 연습을 함께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파트는 리딩 컴프리hension입니다. 60분의 과학 지문, 사이언스 지문 3개, 50문항을 푸는데 사전 지식 없이 지문 안에서만 답을 찾는 겁니다. 이제 이게 또 한국 학생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영역이에요. 그런데 재능이 아니라 훈련으로만 오르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DAT 이 독해 파트는 깊은 이해보다 세부 정보를 빠르게 찾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독하기보다 문제를 먼저 보고 키워드를 지문에서 빠르게 찾아서 답하는 이제 이런 풀기 방식이 시간을 크게 세이브한다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 이 방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표시만 해두고 지문을 훑어서 흐름을 잡은 뒤에 나중에 푸는 게 좋고요. 찾아 풀기와 이제 흐름 잡기 이런 것들 섞는 게 핵심인데 연습 단계에서 이 둘 다 시험에 맞는 쪽을 정해 두어서 시험장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강력한 훈련이 매일 영어 사이언스 글을 한 편씩 시간을 재며 읽는 거고요. 며칠 몰아서는 안 오르고 매일 해야지만 속도하고 정확도가 함께 붙습니다. 한 지문에 약 20분을 정해서 한 지문에 매달리다 이제 그 뒤 지문을 놓치지 않도록 시간 관리를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파트는 이제 그 퀀티테이티브스 리즈닝이라고 수리 영역입니다. 45분의 40문항을 대수, 자료, 해석, 확률, 통계 이런 것들로 다룬다는 거고 수학 자체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초에 배웠던 수준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함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고요. 한 문제에 약 1분 남짓이기 때문에 빠르게 풀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기본 계산기가 주어져도 이제 복잡한 계산은 손과 머리로 정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점은 새로운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익숙한 유형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겁니다. 자주 나오는 유형과 단위, 변환, 비율, 확률 이런 기본기를 실수 없이 빠르게 처리하는 연습을 반복해야 되고요. 특히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 실력이 탄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 문장형 문제를 빠르게 읽고 무엇을 묻는지 파악하는 연습만 좀 더 하면 됩니다. 오래 걸리는 문제는 넘어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대체로 시간을 적게 들이고 또 이제 점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약점이 아니라면 남는 시간을 어려운 사이언스하고 PAT 더 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DAT 파트별 공부법을 알려드렸는데 방법을 아는 것하고 혼자 실행하는 건 다릅니다. 많은 학생들이 방법은 알면서도 점수가 정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내 약점을 혼자서는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왜 이 문제는 틀리는지 정작 내가 가장 모르는데 그냥 실수로 넘겨도 이제 사실은 특정 유형에서 반복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옆에서 풀이를 지켜보면서 어긋나는 지점을 잡아줄 사람이 있으면 혼자 몇 달 헤맬 것을 며칠 만에 잡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혼자 고칠 수가 없습니다. 특히 PAT의 접근 습관이나 독해 습관이 그런 건데 이제 잘못된 방식이 몸에 배면 아무리 많이 문제를 풀어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사고 과정을 같이 따라가면서 왜 그렇게 풀었는지 묻고 또 어긋난 지점을 바로 잡아서 교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디랩 같은 경우에는 학생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먼저 정확히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돕는다는 거죠. 다만 그 전에 그 도움을 누구에게 받느냐가 왜 결정적인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앞에 순서에서 말씀드렸는데 DAT 문제집만 분석해서 가르치는 강사, 국내 DAT 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강사들은 정말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으로 배우느냐만큼 누구에게 배우느냐도 중요한데 이게 판메디랩과 일반 학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판매드랩의 DAT 튜터링 같은 경우엔 DAT를 한 번도 치러본 적 없는 강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미국 대학에서 치대를 준비했고, DAT를 고득점으로 받고 실제 미국 치대를 합격했던 전문가가 가르칩니다. 같은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하고 문제집만 들여다본 사람은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 차이를 보면 첫 번째, DAT 출제 기관의 함정을 몸으로 안다는 거죠. 시험장에서 겪어본 사람만이 왜 그 오답이 헷갈리게 하는지 직감으로 가르친다는 거고, 두 번째, 실제 응시 경험으로 시험 운영을 가르칩니다. 어디서 찍고 넘어갈지, 체력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실제 시험을 본 사람들만이 아는 영역이죠. 세 번째, PAT를 직접 뚫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6가지 유형을 문제집 일반론이 아니라 직접 DAT 점수를 올려본 요령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네 번째, DAT만이 아니라 미국 치대 입시 전체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점수가 치대 합격에서 어떤 의미인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까지 큰 그림까지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판매드랩의 DAT 튜터링은 이제 유형별로 다른데요. 첫 번째가 사이언스 기초는 탄탄한데 실전이 부족한 학생 같은 경우입니다. 공식 기출 문제로 시간 관리하고 문제 접근법을 연습하고 틀리는 유형을 분석해서 약점을 보강해주고 매 세션 뒤에 피드백 시트로 이제 스스로 복습하게 합니다. 두 번째가 사이언스 기초가 부족하거나 학점이 아예 GPA가 낮은 학생이죠. 필수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다지고 습관과 루틴을 잡고 로드맵을 장기 계획을 짜고 이제 대학 수업하고 병행하는 현실에 맞춰서 조절해드리고 자체 교재로 원리를 잡은 뒤에 DAT 기출 문제로 실전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PAT나 독해처럼 특정 파트만 집중하려는 학생들입니다. 그 습관을 먼저 교정해드리고 판매드랩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푼 뒤에 왜 그렇게 접근했는지를 말하게 해서 어긋난 지점 또 바로 잡아드립니다. 저희 판매드랩 선생님들이 또 매주 시간 재는 과제로 차분히 푸는 힘도 기르고요. 정리하면 판매드랩은 모두에게 이제 모든 유형의 학생들에게 같은 진도를 나가지 않고 기초가 탄탄하면 실전과 기출 문제로 부족하면 개념과 루틴으로 특정 파트만 필요하면 습관 교정으로 유형에 맞춰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치대 어드미션 판매드랩의 미국 치대 어드미션 밀착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엔 미국 치대 출신, 미국 의대 치대 출신 선생님들의 DAT 멘토링이 또 그 프로그램 안에 무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났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이제 미국 치대 입시는 점수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시험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점수와 경험, 학점의 흐름, 손재주, 거주지, 신문과 재정, 그리고 DAT를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준비하느냐. 이게 다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막해 보여도 내 상황을 알고 일찍 전략을 세우면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1대1 상담이 필요하시면 판매디랩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